수학 20문제 풀기, 수학 20문제 30분의 풀기. 과연 어떤 계획이 공부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잘 지켜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성취감은 또다시 알찬 계획을 세우게 되는 선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플랜을 세울 때 단기 목표도 같이 계획하라는 거예요. 공부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의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과정도 결과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지난 시간에 자신의 학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공부한 내용을 플래너에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의 학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공부 시간, 즉 오늘 하루 최대한 얼마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으며, 마지막으로는 학습 플래너 작성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학생들의 플래너를 보면 공부 계획과 언제, 얼마 동안에 실천했는지 또는 실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대부분 기록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의 플래너도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이렇게 작성되어 있겠죠. 짜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매일 작성하고 실천하고 자기 점검을 했다면 이것도 잘한 것이지만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단기 목표가 없다는 것이에요. 단기 목표요? 플래너는 그냥 공부할 내용에 대한 계획을 쭉 써놓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플래너를 작성할 때 단기 목표까지 계획을 세워주면 확실히 하루가 달라요. 단기 목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과 공부 속도, 즉 공부의 질을 올려주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하는 두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과연 어떤 문장이 공부의 집중과 속도,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학 20문제 풀기. 두 번째, 수학 20문제 30분의 풀기. 단기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학습 플래너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단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쉿, 여러분들만 아세요. 첫 번째, 나의 공부 가능 시간을 파악해 보세요. 보통은 오전, 자습 시간, 점심 시간, 하교, 저녁 시간이겠죠. 그리고 가족 모임, 친구와 약속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학원과 과외 같은 매일 정해진 것부터 계획하세요. 정해진 것이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공부할 게 많다고 해서 학원과 과외 수업을 빼먹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세요. 내일이 국어 수행평가를 제출하는 날이라면 플래너 가장 먼저 작성되는 것은 국어 수행평가겠죠. 그리고 중요 과목부터 계획하도록 하세요. 국어, 수학, 역사를 오늘 공부를 해야 해요. 그런데 모든 과목을 전부 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국어와 수학을 하고 역사는 다음 날이나 주말에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잠시 보류한 거예요. 반복 학습의 계획보다는 첫 번째 복습을 하는 과목을 먼저 계획하도록 하고, 간혹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들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아주 잘하는 과목보다는 부족한 과목을 먼저 계획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번째,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구체적이지 않는 계획은 실천도가 떨어지며 아마 실천할 생각도 실천하지 않을 계획이죠. 국어 잡서 풀기, 사회 문제 풀기, 역사 암기 등등등, 이런 건 계획이 아니잖아요. 오늘 공부할 책장을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국어 1-1 허생전, 지문 분석, 정리하고 평가 문제집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풀고 오답 정리하기. 과학 1-1 물질 변화 노트 정리하고 학습지 기억 평가 문제집 9에서 12페이지 풀고 오답 정리하기. 수학 제곱급 문제풀이 43문항 풀고 오답 노트 정리, 영어 단어 기억 마스터 10회, 11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실천도도 높아지고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도 알 수 있으며 공부량에 대한 소요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보상 시간을 넣어보세요. 보상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플래너 작성해보니 11시 30분까지 공부하고 보상 시간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주어진 보상 시간에 휴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11시 30분까지 공부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만큼 보상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보상 시간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당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열정적인 마음에 쉬는 시간도 없이 공부만 가득한 계획을 세운다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으니 적절한 보상 시간을 넣어서 계획을 세워보면 목표를 이루었다는 행복함과 휴식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플래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미 내가 잘 실천하는 내용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자기 확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작성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플래너 작성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제 오늘 하루 시간을 설계된 학습 플래너를 작성해 보세요. 플래너를 작성하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해요. 10분만 투자하면 오늘 하루의 공부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플래너 작성 방법이며, 이제 법센만한 노하우인 집중력과 공부 속도, 공부 질을 높일 수 있는 단기 목표까지 세워서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단기 목표 참 좋아요. 기대하셔도 후회 없을 거예요.